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14일 개유 7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도원수 권유리 치계하기를 경상 우병사 김응서가 치보하기를 전일 죽도의 외장 풍무수가 죽도를 치겠다는 말로 제3공갈하기에 그 사실 여부를 탐지하고자 하여 정승훈을 다시 들여보내면서 수작할 말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적들의 수요는 아직까지 가감이 없었으며 양곡선이 끊이지 않고 왕래하였습니다. 회장 풍무수와 상견했는데 그가 묻기를 중국 군사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 그런가? 관백이 이미 여러 장수에게 조선과 교전해서 승부를 내라고 명령을 내렸다. 6월 내지 7월 사이에 대병이 바다를 건너와 먼저 경상도와 전라도 등을 치고 나서 다시 연해에 주둔하면서 제주도를 빼앗으려 하는데 이때 세 나라 국민이 칼날 아래 모두 죽게 될 것이 분명하니 우리들 역시 매우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다. 조선은 어찌 바로 강화를 하지 않고 끝내 이런 환란을 일으킬 헌단을 만들었는가? 이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시운과 관계된 것이니 무엇을 한탄하겠는가마는 지금이라도 강화를 논의하면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면할 수 있다 하기에 답하기를 중국 군사 20여만이 이미 압록강을 건너 의주에서 전라도 등까지 연이어 진영을 설치하고 계속 나오고 있으며 연속 양식을 운반하고 있다. 너희들이 반복 무상한 것을 보고는 남김없이 다 죽이려 하는데 어찌 강화한다는 주장이 있겠는가 하니 내 말이 정말 들은 대로구나 하였다. 내가 부산 외 등이 우리에게 한 말을 이야기했더니 그도 이미 그런 뜻을 알고 있었는데 이에 그가 말하기를 중국 군사의 초탐이 실로 진주까지 이미 이르렀다면 형세상 막기 어려울 듯하다. 사소한 일로 출병해서 헌단을 만들어서는 안 되니 죽도를 취하는 일은 내가 그만두겠다. 7월 중에 전투가 벌어질 것인데 조선에서 이런 기별을 알고 대응하면 혼란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는 수를 따르며 후히 대접하였다. 이렇게 한참 동안 한담을 나누다가 좌우를 물리치더니 통사를 불러 귀에다 대고 가만히 말하기를 조선에서 산성을 의지하여 지키기를 힘쓴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관백이 다시 흉계를 내어 여러 장수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이번에 군병을 출동시키려고 장정과 노약을 점검해 보았더니 장정의 숫자가 거의 50여만이었다. 우선 30만을 내보내면서 너희들을 선봉으로 삼는다. 너희들은 선봉이 되어 경상, 전라, 제주 등지를 유린한 다음 의령과 경주 등지로 군사를 물려 둔거하면서 조선의 흩어진 군사와 유민을 불러 모아 이 아군에 편입시키는 한편 크게 농사를 지어 군량을 쌓고 명령과 내명년에 해마다 차츰 거점을 빼앗는다면 조선지방은 장차 일본 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너희들의 처자도 내보내라고 이미 명령을 하였다 하였으므로 나 역시 관백의 명을 어길 수 없어 사람을 보내 나오게 하였다. 관백이 이번에 명령서를 보내왔는데 그게 또 말하기를 조선에서 산성을 많이 쌓았다고 하니 모든 공격하고 책응할 일이 반드시 임진년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의령과 경주에는 대장이 주둔하고 있다 하니 힘껏 이 성을 공격하면 다른 성은 저절로 괴멸될 것이다. 이 두 곳은 1년이 걸리는 한이 있어도 기필코 공격하여 깨뜨려라. 공격을 잘 하는 자는 중한 상을 줄 것이고 공격을 못하는 자는 중한 벌을 주겠다 하였다. 그래서 여러 장수들이 기운을 내 와신 상담하면서 따로 공성할 기술을 개발하느라 날마다 머리를 모으고 상의하기를 병목으로 두꺼운 방패를 만들고 포대를 운반하며 대총을 갖추어 앞을 가리고 나아가면
비록 돌을 쏘더라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니 점차 성으로 육박하면서 목책을 설치하여 진영을 이때 서로 버티면 수일이 못되어 깨뜨릴 수 있다 하였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100배나 험고한 것이라 하더라도 어찌 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런 기술을 알아서 미리 방지해야 한다. 조선은 을의 성을 한 겹으로 두르기 때문에 한 모서리가 무너지기만 하면 온 성 안의 사람들이 모두 분개되어 머리를 싸매고 죽기만을 기다리니 잘못이라 하겠다. 너희가 장차 형세상 부득이하여 산성으로 들어가 지킬 경우에는 노약자와 가속을 외딴 곳에 옮기고 정병만을 뽑을 것이며 군량과 군기를 많이 취해놓고 성의 기계를 4-5겹으로 둘러 지키면 절대로 실수할 리가 없다. 외곽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중성이 아직 있고 중성을 지키기 못해도 내성이 있으니 군사들의 마음에 믿을 바가 있어 반드시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병사에게 말하여 기관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나의 이런 말이 우리나라에 불충한 것처럼 보일 것이나 이 또한 전쟁을 싫어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에서 한두 성을 굳게 지켜 패배하지 않으면 전쟁을 종식시킬 단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병사와는 일찍이 서로 만나본 교분이 있어 시인이를 저버리기 어려워 이에 감히 속마음을 다 토로한 것이다. 기구가 정제되지 못했으면 억지로 산성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 한갓 일본에게 모욕만 당하고 승승장구의 이익을 쫓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천만 조심하라. 너가 다시 오면 내가 들은 일본의 기별을 숨김없이 다 말해주겠다 하고는 무명 두피를 예물로 주었다. 나올 때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외인이 만나 말을 나누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제 다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니 인생들이 가련하다. 3월 중에 일본 외선이 1천여 척 나오다가 조선의 수군이 부산의 앞바다를 가로막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정류했었는데 그 후에는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고 있다. 사람을 보내 탐문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그 배들이 간 곳을 모른다. 지금 행장은 청정과 공을 나누지 못해 이런 환란을 초대했음을 깊이 한식하고 있다. 청정 역시 자기가 관백에게 조선에 다시 오기를 청하였다가 아직껏 효과가 없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 군대는 이달쯤으로 바다를 건너올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상 첩정에 의거하여 진고합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게하하였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1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대사성 김우홍이 아래기라. 오늘날 적들이 나라를 짓밟아 나라 형세가 위급해져 중국 군사들이 잇따라 나오고 격리가 개부하였는데 앞으로 1년이 못되어 국가의 계책과 밀력이 고갈되고 말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비록 지혜에 있는 자가 있더라도 국가를 위해 계책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이 질병으로 신음했다가 생각이 이에 미치면 나도 모르게 목을 놓아 통곡하게 됩니다. 생각건대 때는 다시 오지 않고 기회는 여러 번 놓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이번에 중국 장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제차의 이름으로써 민정이 믿을 바가 있어 두려움이 없고 적추가 듣고서 또한 두려워할 것이 분명하니 이때야말로 우리나라가 중국의 위험을 빌어 우리의 무위를 드러내 이 적들을 물리칠 때입니다. 나라 안의 정용한 군사를 뽑으면 수만 명을 밑돌지 않을 것이고 중국 군사 역시 10,000명에 가득 차니 식량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지금 마음을 합쳐 한 힘으로 남쪽으로 행군하여 양산, 울산의 경내에 진주, 적진을 핍박할 계획을 세워 도전하는 한편 수군 10,000명으로 하여금 바다 어기를 막아 그들이 돌아가는 길을 끊음으로써 한 척의 배도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위세를 보이면 적들은 반드시 두려워하며 몰래 도망치고 말 것인데 이때 추격하여 짓밟아 버리면 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험으로
나라를 보전하게 되고 죽음 가운데서 삶을 구하게 될 것이니 이보다 나은 계책은 없을 것입니다. 신은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잃을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한번 잃고 지구전으로 나가면 양식이다 하고 이미 빠져 그냥 앉아서 망하게 될 것이니 뒤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양, 오 두 장수는 모두 평양에서 싸운 숙장으로서 그 위험이 적들에게 떨치고 있으니 함께 이를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은 원컨대 전하께서 오 총병을 접대할 때 마음과 정성을 쏟아 이의 형세를 진술하시되 우리나라와 이 적은 세불양립의 관계인데 체력이 거의 다하여 결코 오래 버틸 수 없다. 오늘에 이르러 위령을 믿고 이 적들을 섬멸하고자 하는데 아직 지원군이 오지 않아 흉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적병을 날쌘 군사로 엄습하며 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과인은 나라 안의 군사를 모두 발동하여 직접 무기를 들고 왕사를 따르되 지치지 않겠다 하시어 지성으로 감동시키며 그가 어찌 따르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마치 번개칠 때 귀막을 사이도 없게 하듯 한편으로는 진주하고 한편으로는 진병해야 될 것이니 그 기세를 조금 더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컨대 유념하시어 밝게 살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비변사 의논하여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1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지평 남이 신이 와서 아뢰기를 병조에 계한 바 사명에게 지급하는 기마 복마의 정식 사목을 보건대 육품 이상은 원래 그대로 마련해 시행해야 하겠습니다만 7품 이하의 선정관과 금부 도사에게는 기마 한 필만 주고 복마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전에 9품 이상에게 모두 기마와 복마 각 한 필씩을 주도록 한 것은 문서와 행리를 운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 복마를 주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들 모두가 법을 범하게 될 터이니 형편상 행할 수 없습니다. 이 한 조항은 해조로 하여금 다시 참작하여 정하게 하소서. 평시에 부경하는 행차는 연안이 큰 길을 거쳐 곧바로 의지로 향하는데 근래 난리를 겪으면서부터는 이 길이 탕폐되어 형세상 인부와 말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혹 해로로 가기도 하고 산길을 따라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황해 감사의 장계로 인하여 해로로 왕래하는 것을 일제 금단하였기 때문에 대소의 공행이 모두 양주 일로를 경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대는 더욱 잔파됨이 심한데 매번 행차 때마다 많은 인부와 말을 책임지우는 까닭에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이 자기들만 더 고생한다고 심히 원망하여 날로 유산하고 있으니 참으로 적은 걱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후로 부경하는 행차는 세 길로 나누되 하나는 연서의 대로를, 하나는 양주의 산길을, 하나는 강화의 해로를 경유하게 하고 해조로 하여금 차례로 윤회하여 길을 안배함으로써 수고로움을 고르게 하는 일로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게 하소서. 근래에는 하리들이 조부를 쓰지 못해 출납하는 공사가 가주스가 쓴 것만을 의존하고 있는데 며칠 동안의 조부 가운데 들어는 전체 항목을 쓰지 않은 것도 있고 계사를 잘못 쓴 것도 있어 소루하기가 막심합니다. 차지 주서를 추가서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행로에 대한 일은 그렇게 할 경우 사람들이 반드시 수로로만 가는 배단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니 그렇게 할 수 없다. 주서에 대한 일은 신설하에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우선은 추구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15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접대도감이 아뢰기라. 오늘 이른 아침 신명원 김명원이 도감 당상이 되었다. 그가 총병의 조소에 가니 총병이 서서 말하기를 중국 군사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모두 도착한 연위에 거사할 수밖에 없다. 귀국의 속마음은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어도 겉으로는 강화하려 하는 마음을 보여 적들의 마음을 늦추는 것이 사이에 바로 맞는다.
분이 난다고 해서 경고망동하여 적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사람을 물리치고 손바닥에 써서 보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기국의 창에 대한 제도가 알차지 못하니 그런 식으로는 적을 죽이기 어려울 듯하다. 그리고 서로 싸울 때에 뒤로 물러나서면 살아날 길이 있고 앞으로 가면 죽는 길이니 만약 살려고 하는 길을 엄히 막지 않으면 누가 죽는 길을 기꺼이 무릅쓰려 하겠는가. 내가 군령을 엄히 하고자 했어도 아직 정제되지 못했다. 귀국의 군사가 만일 내 군사의 절제를 받으면 일이 가망이 있다 하였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15일 갑술 4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기를 중국 장수들이 모이기 전에 적들이 먼저 움직이면 우리나라의 군사로는 지탱할 형세가 만무하니 이것이 내가 전일에 전교하여 걱정한 이유이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한가 댕이하기를 작은 적을 팔절할 만하거든 팔절하라 하였으니 큰 적이면 어찌 파절할 수 있겠는가. 병기를 모으고 그냥 말로만 하는 자는 또 크게 병력을 발동하여 먼저 치자고 하는데 이는 그럴 형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지없이 패배하고 말 것이다. 말할 것도 못 된다. 지금 오정병이 김명은 판사와게 분명히 비밀이 말하기를 중국 군사가 다시 다 도착해야 거사할 수 있으니 마음속으로 반드시 죽일 마음을 품고 있어도 겉으로는 강화하겠다는 말을 하여 그들의 마음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의에 맞다. 분이 난다고 해서 함부로 움직여 적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내 생각에는 김응서로 하여금 말을 잘 꾸며 행장에게 우리나라가 다시 사신을 보내 화호하려 한다 하여 그들 마음을 떠보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그렇게 하면 전일의 16경이 적을 느슨하게 했던 꾀와 서로 비슷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잘 꾸미는 것은 비변사에서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인데 조석기의 논하의 아래라고 비변사에 이르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남쪽의 일을 신들이 어찌 역시 근심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본래 근래 보건대 문의가 한갓 번거롭기만 하고 착실히 방수하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도 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대체로 병가의 일은 오로지 권변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완만하게 하려면 급박하게 보이게 하고 급히 하려면 완만하게 보이게 하여 허는 실은 허로 하여야 하니 이런 이유는 모두 적을 속여서 우리 술책을 쓰려는 것입니다. 중국 군사가 바야흐로 오고 있으나 아직 다 이르지 않았고 또 우리나라 병력으로는 전성을 기필할 수 없으니 이러한 때를 당하여서는 계책을 써서 적을 완만하게 하는 일을 그만두기 어렵습니다. 김응서로 하여금 잘 꾸며 말하게 하기를 양국에 인허하는 의리는 우리가 끄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 나라가 먼저 끄는 것이다. 중국에서 이미 은전을 더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신을 보냈는데 너희 나라의 군사가 아직 철수하지 않고 청정이 뒤이어 나오는 등 이처럼 반복 무상하니 지금 비록 사신을 보내 화호하고 싶어도 그 말의 사실 여부를 어떻게 알고 믿겠는가. 만일 나의 말을 성실하게 여겨 참으로 남아있는 군사를 다 철수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수호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게 하되 이런 말을 혹 글로 하거나 말로 하여 행장에게 가 이르고 인하여 군사를 엿보게 하는 것이 군기에 합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또 이것만을 믿고 전술을 조금이라도 늦춰서는 안 되니 도원수 이하가 속히 각처의 정병을 불러 모아 요해처에 분포시켜 날로 새롭게 조치해야 합니다. 그제가 지금 텅 비어 있는데 적중에 또 평의지가 점거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만약 사실이어서 적이 중병으로 다시 이 섬을 점거한다면 매악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 군사가 수로를 따라 들어가서 점거하는 일이 더욱 급해졌습니다. 이런 사연을 아우러 최철사와 도원수 및
김응서에게 치유하여 10분 자세히 살펴 신중하게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이 일에는 또 곡절이 있습니다. 만약 행장이 김응서의 이런 말을 인하여 16역에게 정문하기를 조선인 이미 사신을 보낼 것을 허락하였다 하고 16역이 이 말을 각 아문에 전부하게 되면 역시 진병하는 계책에 방해가 될 듯 싶습니다. 모름지기 채찰사는 이런 군사 기밀을 양총병 및 16역과 비밀히 상의하여 함께 일심으로 이동이 없게 한 연후에야 후일 피차 모순되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또 오총병이 한 말을 양총병과 16역에게 고해서는 안 되고 오직 마땅히 말하기를 행장의 말이 이러하니 조석 간에 충돌해 올 것인데 중국 장수들이 모이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군사가 적고 약해서 염려되는 일이 많으니 이처럼 계책을 써서 적의 형세를 늦추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여 중국 군사의 답변을 보아 처리하는 것이 후회가 없을 듯합니다. 신들의 뜻이 이러하기에 감히 아울러 품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회개한 바가 주밀하니 그렇게 시험 삼아 해보라. 선정관을 내려보내 유시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15일 갑술 5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오총병에게 수력의 군병수 및 기계수를 써주라는 일로 전개하셨습니다. 수력의 군사 숫자는 중국 장수에게 전우로서 써보인 것이 다소 같지 않습니다. 지난번 양경리에게 회자할 때 경성에서 새로 조련한 포살수가 모두 1,500여 명, 경상도 방수 관병은 좌도가 합계 4,900명, 우도가 모두 2,100명, 충청도 방어사 박명헌이 거느린 군사 600명, 충청도 조방장 이광악이 거느린 군사 2,000명, 전라도 병사가 거느린 군사 1,500명이고 스구는 우도 통제사 원균이 거느린 군사가 모두 4,500명, 좌도 수사 이운룡이 거느린 군사가 500명이다고 계좌하여 회답하였으니 이번에도 이 숫자로 써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군기시의 각종 대포 300위 가운데 27위는 양총병이 가지고 갔으며 나머지 273위는 지금 남아있으니 그건 역시 써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15일 갑술 6번째 기사. 윤자신을 한성부 판윤으로 강신을 동지 춘추 관사로 박홍루를 전라도 관찰사로 임임이었다. 김홍미를 비문사로 김의원을 성균관 직강으로 김신국을 이주 좌랑으로 최독립을 병조 좌랑으로 남이공을 성균관 전적으로 김신국과 남이공은 모두 경박하고 그릇이 적은데 일찍부터 청망을 차지하였다. 이에 덕실의 마음이 기울어 반복 무상하였으며 선유를 못살게 굴고 조정을 탕랑케 하는 등 못하는 짓이 없어 국맥을 병들게 하고 사풍을 더욱 심하게 무너뜨렸다. 노경립을 성균관 전적으로 김광엽을 성균관 전적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16일 올해 첫 번째 기사. 정창년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오옥령을 겸 도총부 부총관 지의금부사로 김신원을 좌부 승지로 권의를 우부 승지로 윤돈을 동부 승지로 삼았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1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헌납 김대례가 대사관 윤단무 정은 조즙 윤탁 이와서 아뢰기를 충청도 조방장 박성명은 이처럼 어려운 때 날마다 사냥을 일삼으면서 민간의 매와 사냥개를 마음대로 약탈하므로 백성들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본도의 감사에게 정장하였습니다. 감사가 대략 금지시켰으나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더욱 정정한 사람을 침독했으니 그 범람하고 작폐한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구하여 무겁게 다스리소서. 도청부 도우사 안충립은 연소한 무업으로서 스스로 부지런히 직무를 보지는 않고 채직하는 즈음에 연피하는 일이 많았으며 또 함부로 형장을 썼어 당상관의 심부름까지도 모두 형장을 맞았습니다. 그 사체를 모르고 교만 방자에게 구는 습성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도청부 도우사 강응호는 미천한 출신으로 수기의 반열에 맞지 않으니 채차하소서. 문천 군수 김희계는 성질이 본래 범람하여 도처에서 폐단을 일으켰는데 본군에 와서는 관의 일은 다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을 살찌우는 일에만 힘을 쓰고 있으므로 난을 겪어 아직 회복되지 못한 지역을 날로 탕폐하게 하여 형편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루도 관직에 둘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모두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17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지평 500령이 대산 김찬 장령 나금 지평 남이신 와서 아래기를 경사에 가는 사신을 세 길로 나누라는 일은 전에 아뢰었습니다. 시정을 찬수하는 일은 매우 중하니 하루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춘추관에서 계사한 것을 보건대 작년 10월 이후로 수정하지 않은 것이 4개월이나 되니 직무를 태만히함이 심합니다. 그때 당의 사관을 모두 파직시키소서. 그리고 본관의 행수 장무관도 전혀 검찰하지 않으니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추구하소서. 지중추무사 구삼행 완산군 이축은 일찍이 공조 판서를 제수하였는데 격리가 올 때 의지로 영접하러 가게 되자 멀리 가는 것을 꺼려 서로 잇따라 병을 침탁하였으니 신하로서 이를 임해 피하지 않는다는 의리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물정이 모두 미편하게 여기니 아울러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스스로 가는 일은 할 수가 없다. 사관을 파직하고 추구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그 사맹과 이축이 늙고 병들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안다. 파직할 수 없다 하리었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17일 병자 세 번째 기사. 미시의 상이 남별궁으로 행행하여 오총병 오유충이다. 접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서로의 가를 짓지 않았는가 하니 동사가 아뢰기를 만들긴 했으나 거적으로만 덮어놔서 들어가 거찰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머무기를 청하려니 미안하다. 저쪽에서 먼저 말할 구실을 내주면 되겠지만 먼저 청할 수는 없다 하니 이 호민이 아뢰기를 이곳에 머물지 않고 장차 내려갈 장수이니 여름철 더위로 노곤할 텐데 며칠 휴식하라고 청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말하라 하였다. 오유충이 말하기를 머물라고 청하신 뜻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나도 마 제독과 의논할 일이 있으니 회의를 하고 내려갈까 합니다. 다만 이곳의 방옥이 매우 적어서 칠천 군사가 우거할 곳이 없으니 부득이 2-3일 후에 내려가 군정을 안돈시킨 다음에 올라와서 상의할 계획입니다. 또 장, 보정 역시 나오는데 이 사람과도 회의할 일이 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여기서 간첩을 두어 적의 형세를 탐지해야 하는데 지금은 도리어 적으로 하여금 우리 형세의 강약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요일처를 점거하여 간첩이 오는 길을 끊어야 합니다. 간첩이 없다면 바다 밖에 있는 적들이 어떻게 이곳의 사정을 알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말한 대로 하겠다고 하면 되겠는가? 하니 이 호민이 아뢰기를 전부터 이 일은 10분 검칙해 오고 있으나 일체 금단하지는 못했으니 제장에게 하여 다시 신칙하도록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하였다. 상이 통사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도록 했다. 오유충이 그의 가정을 물리치고는 심우승의 귀에 대고 말을 하였다. 우승이 나와 말하기를 총병이 좌우를 물리치고 이야기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물러가게 하라 하였다.
유충이 말하기를 외영은 어느 곳이나 조선 사람 200명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만약 한두 명 능숙한 자로 하여금 바람이 불 때 불을 놓아 그들의 저장된 군량과 군기를 태우면 매우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역시 이 일에 유의하여 봄에 2번 했었소이다. 이제 다시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무척 감사하외다 하였다. 유충이 말하기를 이렇게만 되면 매우 멋진 일이 될 것입니다. 백성이나 혹은 관인 중에 중상과 중직으로 고언하면 어찌 몸을 잊고 즐거이 해낼 자가 없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시하는 여러 장수들을 다시 입시하게 하고 또 행주하기를 청하니 유충이 말하기를 날씨가 덥고 또 할 일이 있으니 그만두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상이 여러 번 청했으나 유충이 고사하였다. 상이 예단을 올리게 하니 유충이 유둔 3건과 종이 5속을 받았다. 상이 말하기를 물건은 비록 미미하지만 여기서 달리 성의를 표할 길이 없으니 감히 청하는 바외다 하니 유충이 말하기를 국왕께서 내리시는 것이니 본래 감히 사양해서는 안 되고 다 받아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쓸 곳이 없는 데다가 또 둘 곳도 없으니 사양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종자들에게 주시오 하니 유충이 말하기를 다시 이처럼 교시하시니 매우 감격스럽습니다만 나는 앞으로 전장에 나갈 몸이라 받는다 해도 둘 곳이 없습니다. 돌아갈 때 받겠으니 사양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감히 억지로 청하지는 못하겠으나 너무 서운하외다 하고는 읍하기를 청하니 유충이 말하기를 감히 수고를 끼치지 못하겠습니다 하여 드디어 읍을 하였다. 유시에 환궁하였다. 왕세자가 지송, 지영을 의례대로 하고 인하여 문안드렸다. 약방 정원, 옥당이 문안드렸다.